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폴란드의 고풍스러운 도시 크라쿠프. 중세 건축물들이 즐비한 이 유럽의 보석 같은 곳이 온통 한국 문화로 뒤덮였습니다. 폴란드에 한국의 K방산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폴란드를 물들인 한국 문화의 거대한 흐름에 많은 폴란드인들이 충격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지금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만 시간 내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가 어떠하셨는지 댓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폴란드 크라쿠프에서 문화학을 공부하는 마야입니다. 제 이야기는 작은 호기심에서 시작되었어요. 우리 도시의 거리에서 점점 더 자주 보이기 시작한 한국 문화의 흔적들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지나가는 유행인 줄 알았던 이 변화가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답니다. 대학 캠퍼스에서 한국어 공부 모임 포스터를 본 건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참여했는데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열정이 놀라웠어요. 단순히 언어만 배우는 게 아니라 문화, 역사, 음식, 음악까지 모든 것에 진심으로 빠져 있었죠. 저도 모르게 그 열기에 이끌려 점점 더 깊이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의심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건 그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닐까? K-팝과 한국 드라마가 인기를 잃으면 이 모든 관심도 사라지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대학 도서관에서 문화 확산에 관한 책을 읽을 때마다 과거의 수많은 문화적 열풍들이 왔다가 사라진 역사가 눈에 들어왔어요. 일본 애니메이션 붐, 미국 힙합 열풍, 라틴 음악의 인기. 그것들처럼 한국 문화도 잠시 스쳐 지나가는 바람일까요? 이 의문은 제 가슴속에서 자꾸만 커졌습니다. 크라쿠프 시내 광장에서 열린 한국 문화축제에 갔을 때가 기억납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한국 음식을 맛보고 전통 공연을 보며 즐기는 모습이었죠. 그곳에서 느낀 에너지와 열정은 분명 일시적인 것 이상으로 느껴졌어요. 사람들의 눈빛에서 호기심을 넘어선 진정한 애정이 보였습니다. 이제 제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는 과정을 통해 한국 문화에 점점 더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대학 캠퍼스에서 열린 한글 배우기 워크숍이 제 첫 도전이었어요. 처음 보는 기하학적인 모양의 글자들이 어떻게 소리와 연결되는지 배우는 과정이 신기했습니다. 아, 이, 우, 으. 한글 모음을 처음 배울 때는 입 모양을 만드는 것부터 어색했어요. 거울을 보며 연습했지만 정확한 발음이 나오질 않았죠. 특히 으와 어 발음의 차이는 제 폴란드어 사용 습관으로는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한글 자음을 배울 때는 더 재미있었어요. 강사님이 설명해 주셨죠. 기억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가 입천장에 닿는 모양, 미음은 입술 모양을 본뜬 것이에요. 이런 설명을 들으니 한글이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과학적이고 철학적인 체계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한글이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창제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주말마다 열리는 한국 영화 상영회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처음 본 영화는 기생충이었어요. 자막을 읽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영화가 전달하는 사회적 메시지와 인간관계의 복잡성에 깊이 몰입했습니다. 폴란드 영화와는 다른 특유의 스토리텔링 방식,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흥미로웠어요. 그 다음으로 본 국제시장은 한국의 현대사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전쟁의 상처, 가족의 의미, 희생과 성장의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한국 영화는 장르를 넘나들어요. 코미디 속에 비극이, 액션 속에 철학이 담겨 있죠. 이런 복합성이 한국 영화만의 매력이에요. 영화평론가의 이 말이 정확했습니다. 제가 본 한국 영화들은 단순히 오락거리가 아니라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예술이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시내 광장에서 열린 한국 거리 축제에 갔을 때였어요. 전통 의상을 입은 공연단의 북소리가 울려 퍼지고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호응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제 옆에 서서 미소를 지었죠. 처음 보시는 건가요? 이건 사물놀이라고 하는 전통 공연이에요. 그가 바로 민준이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국인이었어요. 친절하게 공연에 대해 설명해주는 그의 모습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폴란드 분들이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정말 기쁩니다. 이건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정신을 담고 있어요. 민준의 말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공연이 끝난 후 저를 다른 한국인 친구들에게 소개해 주었고 함께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어요. 그들의 따뜻한 환대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민주는 자신이 운영하는 한국어 모임에 저를 초대했어요. 그 만남이 제 삶을 어떻게 바꿀지 그때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는 단순히 언어를 가르치는 것을 넘어 한국 문화의 정신과 가치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특히 정이라는 개념에 대한 설명이 기억에 남습니다. 정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깊은 유대를 의미해요. 가족이 아니어도 마음으로 연결된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죠. 이런 대화들을 통해 점점 한국 문화의 표면 아래에 있는 깊은 가치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인간적 연결과 소통에 관한 것임을 깨닫기 시작했죠. 거리 축제, 영화 상영회, 요리 클래스를 통해 만난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도 소중했습니다. 그들은 각자 다른 이유로 한국 문화에 매료되었지만 공통적으로 진정성을 느꼈다고 말했어요. 이런 대화들이 제 의문에 하나씩 답을 주고 있었습니다. 민준과 함께한 시간이 늘어날수록 저는 더 큰 호기심과 열정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화적 호기심을 넘어 새로운 세계관과 가치를 발견하는 여정이 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야, 요즘 너무 한국 문화에만 빠져 있는 것 같구나. 우리 폴란드 전통은 소홀히 하는 것 아니니? 할머니의 말씀에 순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폴란드인이고 우리의 문화와 역사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 문화에 깊이 빠져들수록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찾아오기 시작했죠. 마치 두 세계 사이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대학 수업 중 문화 정체성에 관한 토론에서 한 교수님의 질문이 제 마음에 깊이 박혔어요.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자신의 문화를 버리는 것인가? 아니면 더 풍요롭게 만드는 것인가? 이 질문은 제 내면의 갈등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며 느끼는 감동과 공감, 한국 음식을 만들며 느끼는 즐거움이 과연 제 폴란드 정체성을 위협하는 걸까요? 문화는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공존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갈등은 제 안에 있던 선입견과의 싸움이었어요. 한국 문화에 빠져들기 전 저는 아시아 문화에 대해 피상적인 이해만 갖고 있었습니다.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는다, 지나치게 집단주의적이다라는 막연한 생각들이 있었죠. 하지만 실제로 경험하면서 이런 편견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한국 영화와 드라마에서 본 감정의 깊이, 인간관계의 복잡성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고 다양했습니다. 그리고 민준과 같은 실제 한국인들과의 교류는 더욱 그 편견을 깨트리는 계기가 되었죠. 한국어 스터디 그룹에서 만난 친구들과 이런 내적 갈등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그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나는 누구이고 이 문화는 내 삶에 어떤 의미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은 계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민주는 중요한 안내자가 되어주었습니다.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고민, 한국 문화에 대한 열정과 동시에 느끼는 불안감. 이런 복잡한 감정을 민준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마야, 문화는 벽이 아니라 다리예요. 민준의 말은 조용했지만 힘이 있었어요. 우리가 다른 문화를 받아들인다고 해서 자신의 뿌리를 잃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넓은 세계를 이해하게 되죠. 그의 말에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민주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한국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대학 시절 교환학생으로 폴란드에 왔다가 이곳의 문화와 사람들에게 매료되어 정착하게 된 과정을 말이죠. 처음에는 저도 두려웠어요. 내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는 건 아닐까 하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문화는 서로를 풍요롭게 해주는 선물이라는 걸요. 민준의 진솔한 이야기는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한국 문화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정의 개념에 대해 설명했어요. 정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깊은 유대를 의미해요. 가족이 아니어도 마음으로 연결된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죠. 마야가 한국 문화에 느끼는 끌림도 어쩌면 이런 정에 대한 갈망 아닐까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맞아요. 제가 한국 문화에서 느낀 것은 단순한 이국적 매력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더 깊은 인간적 연결, 진정성 있는 소통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문화는 겉모습보다 그 안에 담긴 가치와 정신이 중요해요. 한국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이유는 화려한 포장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진심 때문이죠. 민준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문화의 본질은 결국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정성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진정성은 국경과 언어를 초월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날 밤 민준과의 대화는 제 내면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문화적 정체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장하고 확장되는 것임을 이해하게 되었죠.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자신의 뿌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는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민준의 격려에 용기를 얻어 저는 더 적극적으로 한국 문화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내 한국 문화 동아리에 가입하여 한국 전통놀이와 음악을 배우고 주말마다 열리는 한국어 스터디 그룹에도 열심히 참여했어요. 한국 요리 클래스에서의 경험은 특히 잊을 수 없었어요. 처음으로 도전한 것은 김치였습니다. 빨간 고춧가루를 보자마자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 양의 매운 가루를 넣는다고요? 강사님은 웃으며 말씀하셨죠.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에요.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는 마음, 계절의 변화를 읽는 지혜, 그리고 인내의 과정이 담겨 있는 음식이죠. 양배추 대신 배추를 사용하는 것부터 신기했어요. 소금에 절이는 과정도 생소했죠. 배추를 소금물에 담그고 2시간마다 뒤집는 작업을 반복하는 동안 이 음식에 들어가는 정성과 시간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양념을 만들 때는 더욱 놀라웠어요. 생강, 마늘, 양파, 대파, 무, 사과, 배. 이렇게 다양한 재료들이 하나로 어우러져 독특한 맛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특히 사과와 배를 넣는 것은 상상도 못했죠. 이게 김치의 비밀이에요. 매운맛만 있는 게 아니라 달콤함과 상큼함, 깊은 감칠맛이 함께 어우러지는 거죠. 처음 만든 김치는 너무 짜고 매웠어요. 소금 양을 조절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그조차도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요리는 레시피만 따라하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 배우는 감각의 영역이라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김치 담그기가 끝난 후 모두 함께 앉아 직접 만든 김치와 준비된 한국 음식들을 나눠 먹었습니다. 김치찌개, 불고기, 잡채. 처음 보는 음식들이었지만 함께 나누는 과정에서 한국 식문화의 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음식을 함께 나눠 먹는 것이 중요해요. 음식을 다 같이 먹으며 대화를 나누는 것이 우리 문화의 핵심이죠. 강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음식이 단순한 영양 공급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매개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복 체험은 또 다른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화려한 색감과 우아한 선의 한복을 처음 입어보았을 때 마치 다른 사람이 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치마와 저고리를 입는 과정부터 복잡했어요. 끈을 어떻게 매는지, 옷깃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배우는 데만 한참이 걸렸죠. 한복은 단순한 옷이 아니에요. 자연과의 조화, 인간의 품격을 담고 있는 예술이죠. 한복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옷에 담긴 철학과 미학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특히 소매 끝의 곡선, 치마의 넓은 실루엣이 주는 우아함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전통차 체험도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어요. 차를 마시는 것이 단순히 음료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의식임을 배웠습니다. 차 도구를 준비하고 물을 끓이고 차를 우리는 모든 과정에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차를 마시는 것은 순간에 집중하는 명상의 과정이에요. 차의 향, 색, 맛을 온전히 느끼며 현재에 머무는 거죠. 다도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현재를 느끼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뜨거운 차를 한 모금 마실 때 온몸으로 그 순간을 느끼는 경험은 정말 특별했어요. 이런 다양한 체험들을 통해 한국 문화가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깊은 철학과 가치를 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민주는 제게 중요한 안내자가 되어 주었어요. 민주는 저에게 대학에서 운영하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었어요.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한국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었죠. 곧바로 국제교류 사무실을 찾아가 자세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지원 자격, 필요한 서류, 장학금 정보까지 꼼꼼히 확인했죠. 지원서를 작성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특히 지원 동기를 설명하는 에세이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 마음속 깊은 열망을 진정성 있게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했죠. 민준에게 조언을 구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마야, 너무 완벽하게 쓰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해봐. 왜 한국 문화에 끌리는지, 그곳에서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 그리고 그 경험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를 진심으로 써봐. 그 조언에 따라 다시 에세이를 썼습니다.
처음 한국 문화를 접했을 때의 호기심, 점점 깊어진 이해와 애정, 그리고 이제는 직접 체험하고 싶은 열망까지 제 여정을 솔직하게 풀어냈어요. 지원서를 제출하고 기다리는 시간은 너무나 길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저는 2025년 봄학기 서울대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선발되었습니다. 그 순간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출발 전날 밤 민준과 함께 작별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는 제게 작은 선물을 건네주었어요. 한국 전통 매듭으로 만든 팔찌였습니다. 이건 연결의 매듭이라고 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을 상징하죠. 한국에서 좋은 사람들과 많은 인연을 맺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어요. 그 선물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단순한 한국어 선생님을 넘어 제 여정의 중요한 안내자가 되어 주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을 나서는 순간 한국의 공기가 제 얼굴을 감쌌어요. 그동안 영상과 책으로만 보던 곳을 직접 밟고 있다니. 첫날부터 모든 것이 신기했죠.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창밖의 풍경을 놓치지 않으려 눈을 떼지 않았어요. 서울에 도착한 첫날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습니다. 지하철역의 깨끗함과 효율성에 놀랐어요. 역마다 다른 색상과 번호로 구분되어 있어 외국인도 쉽게 찾을 수 있었죠. 처음에는 자동 발매기 사용법을 몰라 당황했지만 친절한 역무원의 도움으로 무사히 티켓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친절한 안내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숙소 근처 편의점에 들렀을 때는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작은 공간에 이렇게 다양한 상품들이 있다니. 특히 도시락과 삼각김밥의 종류와 품질에 감탄했어요. 첫 끼니로 선택한 김치볶음밥 도시락은 간단하면서도 맛있었습니다. 대학 기숙사에 도착했을 때 룸메이트 지수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녀는 영어를 잘했지만 저는 최대한 한국어로 대화하려 노력했어요. 제 어색한 발음에 지수는 웃었지만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습니다. 지수의 따뜻한 환대에 곧바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첫날부터 그녀는 캠퍼스 투어를 해주었고 주변 맛집도 소개해 주었어요. 수업이 시작되고 본격적인 한국 생활이 펼쳐졌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어요. 특히 수업에서 교수님의 말씀을 100% 이해하기는 불가능했죠. 하지만 주변 한국 학생들이 기꺼이 도와주었습니다. 수업 노트를 공유해주고 제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설명해 주었어요. 주말에는 서울 곳곳을 탐험했습니다. 경복궁의 웅장함에 압도되고 북촌 한옥마을의 고즈넉한 분위기에 매료되었어요. 명동과 홍대의 활기찬 거리를 걸으며 젊은이들의 에너지를 느꼈죠. 매 순간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습니다. 첫 주 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 남산 한옥마을을 방문했어요. 도심 속 전통 가옥들의 모습이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낮은 처마, 아름다운 마루, 그리고 정원의 조화가 인상적이었어요. 한옥은 자연과의 조화를 중요시해요. 지형에 맞게 지어지고 계절에 따라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죠.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설계되어 있어요.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건축물에도 철학과 지혜가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마당과 방 사이의 마루라는 공간이 흥미로웠어요. 자연과 인간의 생활 공간 사이를 연결하는 이 공간이 한국 건축 철학을 잘 보여준다고 했죠.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한국 가정식 요리 클래스에 참여했던 일이에요. 김치찌개부터 불고기까지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들을 직접 만들어 보았죠. 요리 선생님은 각 재료의 의미와 한국 음식 문화에 담긴 철학까지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 음식은 단순한 맛이 아니라 정성과 사랑이 담겨 있어요. 가족을 위해, 손님을 위해 정성껏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중요한 문화랍니다.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음식을 통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과 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클래스가 끝난 후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나눈 대화는 더욱 특별했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한국 음식을 매개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한국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도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특히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거닐었을 때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한국 할머니와의 대화가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그분은 제가 우산을 가져오지 않은 것을 보시고 자신의 우산을 빌려주셨어요. 처음 보는 외국인에게 베푸신 그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그 작은 친절에서 제가 그동안 배워온 정의 개념을 실제로 경험했어요. 다음 날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작은 선물과 함께 우산을 돌려드렸을 때 할머니의 환한 미소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한국은 더 이상 낯선 곳이 아니었습니다. 거리의 소리, 음식의 맛, 사람들의 표정. 모든 것이 친숙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제 안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폴란드 사람이 한국 문화를 경험한다는 이분법적 생각이 아니라 두 문화가 제 안에서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느낌이었어요. 이 경험은 단순히 다른 문화를 배운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과정이었습니다. 문화적 경계를 넘어서면서 오히려 제 정체성이 더 선명해졌다는 것을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지수와 다른 친구들이 작별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함께 찍은 사진들을 보며 웃고 울었어요. 그들은 이제 제 삶의 중요한 일부가 되었습니다. 헤어짐이 아쉬웠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제가 처음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졌을 때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더 넓은 시야, 더 깊은 이해, 그리고 더 풍요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크라쿠프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민준을 만났습니다. 그에게 한국에서의 모든 경험을 흥분된 목소리로 들려주었어요. 마야가 이렇게 성장할 줄 알았어요. 문화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경험과 교감이니까요. 민준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제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 자신도 더 풍요로워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 방문 후 대학에서 문화 간 소통과 이해라는 주제로 에세이를 쓰기로 했습니다. 단순한 여행기가 아니라 문화가 어떻게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는지에 대한 성찰이었습니다. 문화는 단순한 예술이나 관습의 모음이 아니라 사람들의 정신과 마음이 담긴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한국 문화를 체험하면서 깨달았어요. 진정한 문화교류란 표면적인 것들을 즐기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안에 담긴 가치와 철학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과정이라는 것을요. 에세이를 쓰면서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순간들이 다시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처음 한복을 입었을 때의 설렘, 전통 음식을 만들며 느낀 정성의 가치, 사물놀이의 북소리가 제 가슴을 울렸던 순간. 이 모든 경험들이 저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글로 표현했어요. 다른 문화를 체험한다는 것은 다른 세계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한국의 정이라는 개념을 통해 저는 인간관계의 새로운 차원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폴란드의 가정과는 다르지만 둘 다 인간의 따뜻한 연결을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런 깨달음은 서로 다른 문화가 어떻게 다양성 속에서도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지 보여주었어요. 문화는 벽이 아니라 다리다. 그 다리를 건너는 용기만 있다면 우리는 더 넓은 세계와 더 깊은 자아를 발견할 수 있다. 이 글이 대학 문학지에 실리고 많은 학생들이 공감해 주었을 때 저는 제 경험이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방식으로 문화적 경계를 넘어서고 그 과정에서 성장하고 있었어요. 에세이가 좋은 반응을 얻자 문화학과 교수님이 저를 불러 제안을 하셨습니다. 폴란드와 한국 간의 문화교류 프로젝트에 참여해보지 않겠냐는 거였어요. 크라쿠프에서 열리는 한국 문화축제 기획에 참여하고 현지 학생들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워크숍을 진행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문화 체험자가 아니라 두 문화 사이의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축제 준비 과정에서 민준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제게 많은 조언을 해주었고 함께 프로그램을 기획했어요. 한국 전통 음식 체험, 한복 입어보기, K-팝 댄스 워크숍, 한국어 배우기 등 다양한 활동을 준비했습니다. 마야는 두 문화를 모두 경험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폴란드 사람들에게 흥미롭고 의미 있을지 잘 알 거예요. 그게 이 프로젝트에서 당신의 가장 큰 강점이죠. 민준의 말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맞아요. 저는 이제 두 문화 사이의 통역자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었어요. 한국 문화의 본질을 폴란드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그들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더 깊은 이해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 역할이었습니다. 축제 당일, 크라쿠프 시내 광장은 한국 문화를 체험하러 온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제가 진행하는 한국 문화의 정신 워크숍에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제가 처음 한국 문화를 접했을 때와 같은 호기심과 설렘이 보였어요.
한국 문화는 단순한 K-팝과 드라마를 넘어서는 깊은 철학과 가치를 담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진정한 의미를 탐구해보고 싶습니다. 워크숍을 진행하며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을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습니다. 사진과 영상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활동들도 준비했어요. 참가자들이 한글을 써보고 한국차를 마시며 그 의미를 느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호기심과 설렘은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을 넘어 진정한 문화 이해란 마음으로 교감하는 것임을 기억해 주세요. 다른 문화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워크숍이 끝난 후 많은 참가자들이 다가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 여학생은 제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어 한국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하기로 했다고 했어요. 또 다른 참가자는 한국 문화에 대한 선입견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게 큰 보람을 주었어요. 축제가 성공적으로 끝난 후 민준이 저에게 큰 소식을 전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에서 문화교류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자리가 있는데 제게 적합할 것 같다는 거였어요. 마야가 가진 두 문화에 대한 이해와 소통 능력은 특별해요. 이런 역할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 거예요. 그 제안은 제게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지금 저는 한국 대학원 유학을 준비하고 있어요. 문화 간 소통과 교류를 더 깊이 공부하고 언젠가는 폴란드와 한국 사이의 문화적 가교 역할을 하고 싶다는 꿈이 생겼습니다. 오늘도 크라쿠프 거리를 걸으며 귀에 익숙한 한국 노래가 들려오고 한글 간판이 보일 때마다 미소가 지어집니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우리 삶의 일부가 되었어요. 문화는 국경을 넘어 마음과 마음을 잇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민준이 준 연결의 매듭 팔찌를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이 작은 시작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 한 사람의 호기심이 어떻게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이 여정은 계속될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카페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문득 한국에서 우산을 빌려주셨던 할머니가 생각났습니다. 그분의 따뜻한 마음, 낯선 이에게 베푸신 작은 친절이 제게 얼마나 큰 감동을 주었는지. 문화는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 그리고 그 연결이 만들어내는 따뜻함이 아닐까요? 이제 제가 그 연결의 한 부분이 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문화교류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한국과 폴란드, 두 나라는 지리적으로는 멀지만 마음으로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문화는 단순한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우리를 더 나은 존재로 성장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제 여정은 이제 새로운 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더 많은 만남, 배움, 그리고 성장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문화는 우월함이 아니며 배움과 소통으로 이루어진다. 작은 시작이 결국 우리 모두를 더 가까이 연결한다. 이 말을 마음에 새기며 저는 오늘도 두 문화 사이의 다리를 놓는 여정을 계속하고 있답니다. 지금까지 마야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마야에게 댓글로 응원도 부탁드려요.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행복하세요.